네, 5천선 목전에서 지수는 좀 조정을 겪지만 코스닥 주식들이 강하면서 시장에 약간 패턴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들 점검하고 또 종목 이야기까지 메가사이클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부지점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깊은 또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다리던 조정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죠? 조정이 이제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을지요? 네. 1월 29일 날 두 회사가 동시에 IR을 진행하는데 아마 양사가 사업에 진출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처음일 것 같아요. 동사가 IR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랑 같이 비교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원년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나오고 예전 같았으면은 세룬에 대한 부분으로 수급적으로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뭐 15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IR 전후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85만 원 혹은 앞자리가 바뀌는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매수 시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확신을 가졌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심을 가졌을 때 주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고 상대적으로 낸드보다는 자동차 쪽으로 갔던 수급이 일시적으로는 셀사이드 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9일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그날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은 과거처럼 뭘 살까요? 이건 어린석은 질문인데 둘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갑니다. 조금 비교 포인트라든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은요. 지금 시점에서.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쪽으로 들어오면서 MS를 뺏기는 입장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 한 6배 정도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에 대한 시장을 생산 라인을 2028년까지 늘려가면서 삼성전자보다는 1년 6개월 정도 빠르게 용인 공장이 돌아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놓고 보면 분위기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하이닉스를 좀 줄이는 게 맞는데, 다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발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라인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 효과가 올해 하반기 혹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보면 좋은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수상에서 봤을 때는 아마 2,980에서 3,000을 넘길 때 충분히 기간 조정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온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5,000P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이후에는 이제 아마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 중심으로는 주가가 5,000원 넘기는 큰 힘을 실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으니까 소부장들도 조정인데요. 그 가운데 소재 업체들은 강하네요. 한솔케미칼, 솔브레 이런 업체들은 또 상대적으로 강하는데 소부장 전략은 어떠세요? 아마 제가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탐방을 좀 다녀보면 상대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서 내 있는 1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도 2년, 길게는 3년 정도에 대한 수주 부분을 주고 장비에 대한 발주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사이클은 분명히 맞는데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TF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덱스 소부장 ETF 관련된 부분은 AI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8개 기업이 좀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접근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이제 소부장 쪽은 기업이 많고 공정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소부장만 모아놓은 ETF들이 있군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반도체는 어쨌든 조정이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주제 봅니다. 다음은요. 네, 코스닥에 이제 주목할 때인가. 사실 오래 기다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쳐져 있었는데 뭔가 좀 이전에 고점들을 올라간다든지 오늘 수급들이 또 정부의 코스닥 대책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코스닥 쪽으로의 흐름들이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세요? 올해 1월 2일 날 이제 올해 개시를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한 13조에서 지금은 25조까지 올라온 상태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1조에서 12조 정도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종목에서 6개 종목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현이 되고 JP모건 헬스 이후에 아마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트리거를 만들면서 지수 1000을 향해서는 어렵지 않게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매수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접근을 할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오는 거래 대금을 보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디램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시소 스위칭 매매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올해 알테이존이 나간 자리를 그 밑단에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가 충분히 메꾼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문제지 지수가 코스닥이 1000을 향해 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주요 섹터들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바이오 얘기하셨지만 바이오가 어쨌든 상단의 시총 상단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뭐 ABL 바이오나 몇 개 바이오텍도 알테오잔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바이오 쪽은 여전히 바이오텍들이 좋습니까? 바이오 쪽에서 주목하시는 분야나 기업들을 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CMO 사관학교 그리고 플랫폼 사관학교라고 하는 LG생명과학 출신 분들이 나와서 설립을 했고 또 그 밑단에 있는 또 기업들이 또 D&D 파마텍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유동성, 특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인데 요즘 플랫폼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제가 5년 전에 마포에 있는 사무소에 탐방을 갔을 때 그때 ADC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전에 유행했던 부분들이 CMO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들어오는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크게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ADC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숫자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애로를 이미 앞선에서 한두 건 크게 보여줬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애로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플랫폼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결과는 올해 1월 효과를 좀 넘어서는 아마 1분기 이후부터는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가캠 언급하셨고 ABL 얘기하셨고 아까 D&D 파마텍도 얘기하셨고 주로 그런 기업들입니까? 관심이 네, 있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는 ABL 바이오가 충분히 아마 알테오젠 그 밑단에 있는 시총으로 좀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제 작년에 3분기에 상장된 알지노믹스 그리고 네.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D&D 파마텍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많죠. 바이오들이. 근데 뭐 상장하고 바로 그냥 1조, 2조로 막 가버려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좀 이제 거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했고요. 코스닥 얘기하면 또 이제 2차 전지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2차 전지가 뭐 여러 악재들이 다 나오고 오히려 악재가 나오니까 나올 건 다 나왔다라는 분위기에서 그죠? 네. 반등이 좀 나오잖아. 2차 전지 시각은. 전일에 이제 고효율에 대한 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어찌됐든 원전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수요는 AI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효율적인 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불거지면서 삼성 SDI 중심으로는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양반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는 시점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한 2년 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시장 성장과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냉정하게 말하면 쇼티지에 대한 성격이 좀 강하고 추가적으로 업황이나 산업이 돌아서는 거는 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뭐 10분의 1이라든지 뭐 5분의 1 정도 줄이신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 접근을 바꾸는 업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뭐 새롭게 많이 실을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이제 엔터와 화장품 못 같은 섹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엔터주는 이제 하이브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오늘 화장품도 오늘 좀 움직입니다. 이 네. 섹터도 네. 이제 좀 움직이는지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콘서트 계획과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그게 미리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BTS가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새롭게 전 멤버가 좀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시점이고 다만 여전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ROE 기준으로 40% 이상 나오는 산업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가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관심은 아마 3월 정도에 BTS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연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밑단에 있는 JYPSM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 여전히 1등 기업을 접근을 하고 1등 기업을 사는 게 맞은 전략이라고 봐서 네. 하이브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어떤 걸? 여전히 뭐 보세요? APR이긴 한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인적으로는 좀 손이 나가는 구간이라든지 상황은 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냥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바닥권에 있는 아모레 쪽이 훨씬 더 주가에 대한 없다는 만약에 업종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주가 반등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코스닥의 주요 섹터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주가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왔다는 게 의미 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져 줘야 됩니다. 네, 대형주만 가는 쏠림 현상이 좀 강했고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들이나 금융주도 좀 움직였죠. 네. 이 3차 상법 개정은 어떤 것들이 뭐 자사주 소각이 가장 큰 이슈인가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는 어딘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올해 종합주가에서 7천을 말했던 근거는 대만이 12배고 일본이 퍼 10배고 대한민국이 PR 6배에 대해서 7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니케이 지수가 8천에서부터 3만 5천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2년 정도 걸렸고 그 근거는 상법에 대한 개정이었고 주가에 대한 부양책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면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3분기부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각각의 기업들이 발맞춰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연이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정책적인 트리거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 주가가 정상화되는 리레이팅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지주사라든지 그 밑단에 있는 SK, LG, 특히 CJ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들을 저는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법 개정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 뭐 은행과 이제 지주소가 포함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그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증권주는 요즘 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때문인지 뭐 미래에셋이 제일 잘 나가대요. 네. 아마 이제 STO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속해져 있는 업종이긴 한데 오후 들면은 객장에 이제 요즘 들어서 번호표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뭐 은행 정도 가야 번호표가 들렸는데 네. 요즘에 증권사 객장에서도 대기번호표가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도 특히 이제 1등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배당 성향, 반기 배당,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주 가운데는 우리 부지점장님 계신 신한투자증권은 네, 빼고 속해 있으니까 좋은 걸로 알고 빼고 그러면 탑픽은 역시 대형주들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30조 넘기고 있고 여신에 대한 부분도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정도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배당도 한 4.8% 정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셔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정기예금을 뛰어넘는 성과를 주기 때문에 편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옛날에 업황점은 같이 올라갔는데요.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지금은 완전히 차별화가 돼서 대형주들의 어떤 자본금 규모나 업무 영역들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중소형주하고 이제 브로커리지 좋아지는 것만 해서 같이 올라가기는 좀 다른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증권주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 주요 섹터들 쭉 점검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부지점장님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올해 뭐 현대차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순환 출자 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2028년 아틀란티스 로봇에 대한 생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자동차 라인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TSMC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뭔 말이냐면 로봇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앞으로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그룹에 와서 우리 이런 로봇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시장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2년 뒤부터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양상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2년 이상 긴 호흡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 조건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오르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해소되면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좀 생각했던 밸류에 근접한 지금 가격대는 아닙니까 아직? 네.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한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몽구 회장님의 나이를 감안하다 보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상속이나 증여 구간에 좀 갇혀 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요타라든지 GM에 비해서는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받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MS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역동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시점들이 조금 바뀌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뭐 자동차 라인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대한민국 말고는 크게 없고 과거에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기아자동차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엘레바마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새로운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 짧게만 자주 못 오시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좋고 메인 탑픽이고 현대차 그룹 가운데 현대차의 부품사 가운데서는 네, 조금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면 간략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접근이 가능한 게 현대모비스고 최근에 좀 탐방 다녀서 얘기 들었던 삼현이라는 기업도 상대적으로 삼현, 네. 작년 10월 달에 좀 증자 부분들을 맞춰서 자금 조달 이슈도 좀 마치고 해가지고 로봇에 들어간 액추에이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의 핵심 이슈들, 트렌드들 분석하고 종목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